안녕하세요. 북서울중학교 3학년 여러분, 5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프린트 채우고 하는 걸 봤는데요. 어떤 학생은 또 이해력이나 뭔가 이렇게 파악력이 빨라서 이렇게 적기만 하고 그냥 좀 빨리빨리 넘겨서 보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방법을 택하든 조금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최소한 집중을 해서 선생님이 여기 클래스룸에도 써놨던 것처럼 1교시에는 20분, 그 다음에 한 10분 쉬고 그 다음에 2교시에 또 20분 정도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으로 잡아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서 하시고요.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은 많지 않으니까 아마 빨리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다가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카톡을 바로 보내시면 보는 대로 답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22쪽이에요. 네, 설득 전략 분석하며 듣기예요. 물론 이 본문 내용은 세븐 컬리지 스즈키라는 이 학생의 어린 여학생의 연설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연설한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프린트 17페이지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130페이지 교과서, 그리고 프린트 17페이지 이렇게 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앞에 이 아이가 연설한 내용을 듣기 전에 이 설득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부터 하려고 합니다. 네. 설득 전략에 보시면 몇 번까지 있죠? 네. 3가지가 있죠. 네. 첫 번째 보면 이성적 설득 전략, 이성,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성. 그래서 이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시죠. 이성적 설득 전략이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자, 주장. 교실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실이 더러워지면 더러운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더 힘들다. 학습 분위기가 나빠진다. 이렇게 근거를 들어서 이성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밑에 가로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생각 적어주시면 돼요.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웬만큼은 납득할 정도로는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야겠죠? 자, 2번 감성적 설득 전략. 청자의 감정에 호소하여 청자를 설득한다. 우리는 대체로 이성적인 인간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투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감성의 싸움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교실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자, 여기에서는 학습 분위기가 나빠진다. 네, 이 2번에서는 학생들이 힘겹게 청소하는 모습을 봐라. 그들을 배려하자.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냐. 이렇게 감정에다가 호소하는 걸 감정적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주장 하시고 그 다음에 각자의 근거를 이렇게 감성에 호소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이게 무엇이고 이 용어가 무엇이고 무엇을 뜻하고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득력 있게 쓸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고 자기 각자 생각. 3번 인성적 설득 전략. 자, 인성. 자, 131페이지 날개 보시면 인성적 설득 전략이란 화자의 사람 됨됨이나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 등을 바탕으로 화자의 말에 신뢰를 갖게 하여 청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듣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고 듣는 사람 청자죠. 말하는 사람의 인성에 의지해서 설득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써볼까요? 네. 화자의 사람 됨됨이 간단하게 쓸게요. 를 바탕으로 청자에게 신뢰를 주어 설득하는
전략을 인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한다. 자, 주장은 똑같아요. 교실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근데 내가 3년 동안 반장을 맡으면서 내가 경험했는데, 또한 나는 환경 동아리 회장으로서 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탕으로 해서 설득하는 거죠. 여기도 주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다음에 나의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믿어달라,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장은 아마 여기랑 똑같아도 돼요. 대신에 근거는 다른 걸로 하셔야 됩니다. 네. 자, 17번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프린트로 가겠습니다. 3번 컬리지 수집기에 유행 연설을, 자, 아래 보기, 여기 Q 선택해서 보고 자신의 소감을 여기다가 다 꽉꽉 채워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 남았는데 어떡해요? 뭐 이런 학생도 있는데, 열심히 잘 채웠으면 내용 괜찮고 하면 한 줄 정도 남아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3번의 이 연설 방식과 설득 전략에 대해서 이건 되게 설득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아니면 일관성이 떨어진다라든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여러분들 뭐 신뢰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말하기 그 연설문에서 그게 부족하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이 말한, 이 아이가 말한 뭐 환경이나 아니면 그 빈민의 문제, 빈민 구제 문제에 대해서 일부는 동감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라고든지, 평소 자신의 생각과 문제 해결책 등 아주 자유롭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었는지 들었는지 봤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각에 유능한지 동그라미 쳐보고 한번 골라가지고 읽어보시는 거예요. 읽어도 되고 들어도 되고. 듣기 파일 올려놨고요. 듣는 거 힘든 학생은 읽어도 돼요. 네, 여기 읽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영어 버전으로 유튜브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 클래스룸 올라갈 때 글이 되게 길어요, 이런 학생도 있는데, 글이 되게 편한 학생이 있고요. 말로 해줬을 때도 편한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길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긴 글을 읽기가 힘들다 하는 학생은 선생님 클래스룸에 올려준 거 1, 2번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2번이나 1번 정도의 수업 내용이라고 해서 오늘 해야 될 것만 딱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과제는 사실 그 수업 내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업 보면은 어떤 거 과제 해야 되는지는 다 알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1번 수업 내용 그것만 딱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들 어떤 감각에 자기가 유능한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글로 쓰기도 하고 글로 썼지만 또 말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 일괄적으로 선생님이 뭔가 말했을 때 그걸 딱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제각각 인지하고, 또 인지가 아예 안 되는 학생도 있고 해서 말로도 하고 글로도 쓰고 또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또 전체적으로 또 얘기하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게 적합하게 선생님이 제공하는 자료들 중에서 자기에게 적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끄시고 여기 중에 보고 여기다가 소감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고 쉬는 시간 좀 개인적으로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쪽지 시험 푸시고요. 여기부터 24 소단원 평가 1회까지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숙제인 쪽지 시험하고 소단원 평가 1회 있죠. 3-2단원 첨부로 올려뒀는데요. 한글 파일로 올리니까 깨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지 파일로도 올렸어요. 그래서 또 파일이 또 되게 많다 보면 좀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은 학생의 경우에는 또 불안한가 봐요. 근데 또 선생님 입장이나 또 다른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시면 무슨 파일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채점하고 이건 어떻게 하는지 알죠? 쪽지 시험이나 소단원 평가는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제출할 때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 하고
채점 할 때 내가 왜 틀렸는지 여기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몰라서 틀린 경우에도 왜 틀렸는지 적어 놓지만 혹시 내가 주의력이 부족했을 경우, 뭐 잠이 부족해서 문제를 덜 읽었다라든지 이렇게 자세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학생이 문제를 풀 때 어떤 패턴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자꾸 실수를 반복하는지 선생님도 알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왜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지 그런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거, 그것이 이제 대체로 공통적으로 수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그쪽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카톡으로 질문하면 비공개 댓글보다 저 더 빨라요. 네, 카톡으로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독서 감상목 좀 1학기부터 가져가라고 하는데 되게 안 가져가가지고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거 1학기 때 제출한 사람들은 꼭 내시고요. 공지사항에 클래스룸 공지사항 3-2번에 수행평가 감점 요인 올려둔 거는 굳이 막 이렇게 감점 막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네, 심정적으로. 근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준비물을 갖고 오지 않아서 뭐 그냥 1시간을 통째로 날려버린다든가 했을 때 뭔가 선생님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학생이 너무나 또 배워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점 사항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꼭 준비물 잘 이렇게 챙겨서 오프라인 수업 때는 하시고요. 또 하나 공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수업으로 학교에 나온다 하더라도 국어 C 월요일 날 7교시에 하는 거는 항상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 나오든 안 나오든 항상 월요일 날 국어 C 출석 체크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학습활동 교과서 문제 풀이는 없어요. 네, 프린트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